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외대는 답이 없다. 그 글로벌 캠퍼스가 최근에 좀 약진하고 또 이쪽에 땅값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대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외대랑 서울시립대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중앙대, 경희대 비교 영상이 있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제 중경외시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해서 오늘의 퀘스천은 둘 다 붙으면 어디 갈래? 입니다. 해서 아마 학과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국외대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원학캠을 지향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용인이었나요? 그쪽에 또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캠퍼스에 또 학과가 좀 이제 다르게 배치가 되고 하니까 생각보다 한국외대는 저도 암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는 단촐해요. 외울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 스타일의 입시를 되게 선호하긴 하는데 입시를 떠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양쪽 다 붙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 버서스를 하려면 한국외대는 서울캠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한국외대 서울캠과 서울시립대 중에서 같은 과를 붙었다면 난 어디 가겠다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요새 트렌드는 학생들도 다르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입시를 한 10년 넘게 하면서 좀 타성에 젖은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봤던 학교들에 비해서 최근에 학생들이 선호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입시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평균 나이 치면 좀 굉장히 젊은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또 타성에 젖어있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긴 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가 뜰 학교인지를 미리 예측해서 찝어내는 것은 또 제가 나름의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천대가 이제 앞으로 뜰 것이다라는 걸 5년 전에 이제 캐치해서 알려드렸고 올해 제가 찍은 학교는 강남대였죠. 그래서 과연 강남대가 가천대만큼이나 뜰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영상이 나간 걸로 알아요. 편집자분이 일단 서울시립대는 경희대랑 비슷하죠. 서울 동대문구에 있고 한국외대랑도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해서 빠르게 보고 우리 위치 파악을 하고 뭐 도로 접근성 이런 거 살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한국어대학교는 학생부 종합과 외국어 특기자에서 자소서 제출,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에서 그리고 고른기회 이 두 전형이 둘 다 학종 스타일로 평가가 되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 고른기회 전형 합격자도 굉장히 많이 배출한 걸로 알고 실제로 아마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 합격률 100%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하나만 있고 논술도 이제 논술만 있어서 지금 보시면 되게 비슷하게 입시가 짜여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앞서서 한국외대가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그 이원학 캠퍼스 전략 때문에 그 두 개의 학과를 막 혼동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한 거고 실제로 이 전형에 있어서의 간소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는 지금 최저가 있냐 없냐를 따질 때 한 전형만 있는데 그게 달라요.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하고 있는 게 한국외국어대학교고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취하고 있는 게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외대는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동일한 그 배치에서 이제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하지 않는 게 서울시립대학교다. 독특하죠. 보통 논술에서 최저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교과랑 논술 같이 최저를 하던가 교과만 최저를 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그 컷이 좀 서울 캠퍼스랑 비교했을 때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인문계열이 2.82 정도였고 그래서 이 서울시립대학교랑 비교했을 때 0.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해서 제가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전에 건국대 서울 캠퍼스랑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를 비교하면서 두 개의 학교 레벨 차이는 많이 나지만 실제로 합격자들의 내신의 그 분포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외대가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합니다.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글로벌 전형은 인문과 자연을 나눠놨는데 서울 캠퍼스는 주로 인문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결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 계열은 그래도 3.23까지는 가는데 이제 글로벌 쪽에 있는 인문 계열은 거의 4등급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치니까요. 표준 편차도 고려를 해야겠죠. 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보시고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상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학생부 교과는 되게 높아요. 인문계열의 서울 캠퍼스가 1.56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립대학교는 어떨까요? 인문계열의 경우 1.59로 0.03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거는 실제로 매년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울시립대학교가 0.03 낮은 게 아니고요. 항상 한국외대가 좀 더 높은 게 아니고요. 이 교과 전형의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학교 중에서 이제 비교를 하려면 경영학과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외대 경영학과 서울에 있고 좋은 이제 학과고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서울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저 너무 궁금해요.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독특한 점은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종합 전형과의 극명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한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꽤나 상위의 학생들이 인문계열 2.27의 학생들도 지금 그러니까 용인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좀 의아하게 느꼈어요. 왜냐면 실제로 입시를 해보면은 2등급 후반들도 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가 상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어떨까요? 논술 전형은 큰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는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까지만 뽑아준다라는 어떤 평균치의 형성이 있는데 한국외대는 조금 더 낮은 입결의 학생들도 다 선발을 해주고 있죠. 3등급 후반대와 4등급 중후반대까지 이게 평균치니까 이거보다 훨씬 낮은 학생들도 합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술에서 그냥 무턱대고 난 논술 잘하니까 논술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그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입결을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시면 어떤 학교는 논술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합격자들의 내신이 2등급 3등급 대 초반까지 간당간당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3, 4등급 그리고 5등급까지도 뽑아주는 논술 전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긴 연고대급 한국외대 항공대 집중문서 한국외대 때문에 여기다 넣은 것 같은데요. 과연 어디가 연고대급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 지원 근무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제가 그 썸네일을 따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나중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이제 그 도로 접근성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외대암역에서 엄청나게 가깝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 여기 스타벅스 가본 적 있었는데 다른 분들 가보신 적 있나요? 근데 좀 독특한 건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이 겹칠 정도로 출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기한 게요. 이 위쪽으로는 아예 출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아마 상권이 좀 덜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상권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게 이게 경희대 친구들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되게 크게 확대를 해서 그런데요. 1번 출구로 나와서 쭉 걸어가면 3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해서 학교는 좋은데 문제는 학교가 좀 부지가 작아요. 해서 옆에 보시면 바로 그 꽤나 큰 부지의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이게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경희대랑 좀 다니면서 약간 좀 스스로 비교하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지길 경희대가 조금 더 고위의 학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외대는 특히나 뭐 이과 쪽의 내신 입결이 좀 낮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법과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로스쿨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들어가는 쪽에 대운동장이 있어서 좀 탁 트인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숙사 여기 있고 본관 그 다음에 오바마홀 홀이라는 게 있네요. 공자 아카데미요. 이건 좀 신기하다. 교육대학원이 있고 국제관 인문과학관 요 정도 있습니다. 진짜 작아요 사실 학교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꽤 작은 편의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도 한번 가봐야죠. 보시면 이쪽 부지는 굉장히 넓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제가 좀 많이 줄여놨는데 아까 정도의 배율을 보려면 여기서 플러스를 한번 더 눌러야 되거든요. 아까 사이즈로 볼 때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관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글로벌 캠퍼스의 중심이 있고 백년관이라는 게 있고 자연과학대학이 있고요. 또 민속박물관이라는 게 있다는데 안 가봤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수영장인 줄 알았는데 명수당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수영장이면 짱일 텐데. 뭔가 베버리힐즈 느낌 아닌가요? 글로벌 캠퍼스 경상대학이 있고요. 어문학관, 국제지역대학 해서 굉장히 큰 지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도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외대는 답이 없다. 걔는 땅도 없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용인 이쪽에 또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한국외대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는 땅도 좋고 거의 뭐 지분이 좀 적은 편이지만 그 글로벌 캠퍼스가 최근에 좀 약진하고 또 이쪽에 땅값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대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되게 한정적인 곳이에요. 이런 것을 분석할 때 원래 대학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권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여기 한국외대 부설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학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딱 배산임수죠. 배산임수 해서 풍산 아파트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배산임수라고 이제 인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여기 애들 좀 잘 사는 애들. 그래서 제가 그 컨설팅 하다 보면 여기 학생들 되게 많이 오는데 걔네들 집이 다 여기에요. 오연수 이천 아파트.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또 이쪽으로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 좋은 고등학교니까 주로 이제 서울 캠퍼스로 많이 가죠. 좀 아쉬운 점은 여기다가 여기 가면 바로 좋긴 한데 집이 여기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고자 서울 캠퍼스로 상경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치도 꽤나 좋고 해서요. 여기 또 유명한 매산저수지도 있고 해서요. 학교는 좋습니다. 왜냐면 딱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만 딱 그 대학가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꾸 뭐 상권 얘기로 넘어가는데 사실 제가 그 재테크 읽어주는 여자라는 이제 가칭으로 그 새로운 채널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재테크 읽어주는 여자가 너무 보니까 재테크 읽어주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명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름이 제 마음에 드는데 네, 사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카카오로 돈 주는 거? 아무튼 그거를 하게 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특정 사람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돈 보내기를 누르면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입시 컨설팅 오래 하다 보니까 조카들도 다 제가 컨설팅 해주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초반에 20대 때 시작했던 때보다는 이제 애들이랑 좀 갭이 크잖아요. 해가지고 조카들한테도 그 카카오 그걸로 제가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당첨자들은 저한테 카카오 송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약간 뭐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서울시립대학교로 돌아가 보죠. 서울시립대학교는 제가 좀 특이한 게 이상하게 고른기회 전형 학생들이 되게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반 학종보다 고른기 학생들 더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인원수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가 고른기회 전형 거의 가장 많이 뽑는 학교예요. 그래서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고른기회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요 근처에 있는 뭐 이게 경희대 이게 한국외대인데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회계역 근처에 바로 또 서울시립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회계역에 내려서 경희대도 가고 서울시립대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저는 뭐 일단 사이즈 자체는 경희대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학교가 생각보다 평지였어요. 평지여가지고 예전에 대학 축제 때 가가지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찍었던 거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다 보지는 않고요. 이쪽에 생활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이쪽 부지까지도 다 기본적으로 대학 거로 편입이 되어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돈도 좀 넉넉하고 대학 등록금은 좀 적게 들어도 국가 지원을 워낙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글쎄요, 저는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한국외대 경영학과냐 시립대 경영학과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대학 비교 영상은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벤트의 내용은 이제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영상에는 좀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좀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들어오는 다른 후배들 위해서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당첨자 분들은 저희 회사 카카오톡을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 카카오 송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품권보다 그게 더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